우리 인사했는데 잘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 이 핑계 저 핑계로 준비를 못하고 그냥 지금 몇 자 적어서 마음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민숙 선생님처럼 제 일상이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괴로워져서 저희 언니와 가족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오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협박을 막 하면서 일단은 따라왔는데 제가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조금 이해도 또 빨라요. 사람이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빠른데 제가 처음에 소장님을 만나서 소장님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를 해주시지도 않았죠.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불만 저불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를 계속 주저리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힘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자꾸 소장님을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장님의 권유를 받아서 푸드아트도 듣고 미술 상담도 듣고 행복 나눔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동안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6개월 동안 진짜 감정적인 변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소장님 만나고 가면 되게 모든 걸 다 찾은 듯이 행복하다가 조금만 또 생각의 기준을 바꿔버리면 다시 불행해지고 행복과 불행이 되게 넘나들면서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가 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항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요.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도 그게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저한테 돌아오는 그 부메랑이 정말 칼같이 느껴지는 그런 선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곳에 와서 소장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제 변화의 가장 큰 이유이고 뭐라고 할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제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 행복 나는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의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선택 이론에서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것 중에 가장 놀랐던 거는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고 싶었고 그리고 똑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둔하지? 그러면서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로운 게 뭐지? 맨날 고민하고 혜원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혜원이의 해자는 지혜 해자예요.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해서 지혜 해자를 썼는데 정작 지혜라는 게 모르면서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머릿속이 되게 폭탄에 맞은 것처럼 되게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은 선택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감정을 내잖아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지만 이게 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어떤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선택 이론을 들으면서 감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도 내가 내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지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부분 중에 오늘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어라,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바깥으로 빼내라는 거를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괴로움도 많이 사라지고 저한테 집중하게 되면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씩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되게 컸던 건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상담을 선택하게 된 것, 그리고 소장님을 만나게 돼서 꾸준히 이어나간 것,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강의를 들은 것, 그런 것들도 모두 선택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하다가 또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소장님도 이제는 일을 해봐도 되겠다, 연습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얘기 듣고 일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자신감이며 자존감이 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C급에 취업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뭐 다른 데는 몇 장씩 써야 되고, 근데 한 장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그게 되게 쉽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가서 면접도 봐야 되고, 면접 보고 나서 이렇게 롤플레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이겨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성공이라는 걸 맛보다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옛날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신감이 넘치던 제 옛날의 모습을 조금씩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다이어트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리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면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를 하는데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못난 거예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니까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겠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사진 속에 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요즘에는 제가 누가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최근에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신랑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를 하면서 계속 또 이제는 신랑한테 포커스가 아니라 미운 마음이 시어머니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저한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서 나는 힘들고 저렇게 하는데 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들조차도 힘들어하는 건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떠들어도 그건 시어머니 생각이지 제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해도 제가 바보가 아니면 되는 것처럼, 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시어머니 보는데 좀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진 것조차 좀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마련된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은 어쩌면 매 순간순간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물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소장님께 진짜 큰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